휴일 아침입니다. 남들은 늦잠을 자거나 가족들과 여행을 갈 시간에 저는 또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월급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틈이 있어서입니다. 누군가는 갓생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욕심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건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오늘의 할당량은 블로그 원고 6개. 이걸 다 써야 오늘치 부업 수익이 확정됩니다. 피곤한 눈을 비비며 모니터를 켭니다. 자, 시작해봅니다. 오늘 의뢰받은 곳은 전부 새로운 업체들입니다. 익숙한 곳이면 기계처럼 써내려갈 텐데 새로운 곳은 늘 시간이 걸립니다. 업체마다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이 다르고 금지 키워드가 다르고 원하는 말투가 다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업체는 중고차 매매 업체입니다. 주제는 20대가 사면 좋은 중고차 탑5로 연비가 좋고 저렴한 차종을 위주로 써달라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금지 키워드입니다. 사고, 결함, 고장 같은 단어는 절대 쓰지 말라고 합니다. 중고차를 소개하면서 이런 단어를 빼고 쓰라니 참 아이러니하죠. 두 번째는 헬스케어 브랜드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간편 단백질, 보충제 추천이라는 주제인데 여기는 또 다릅니다. 의학적 효능이나 치료, 질병, 같은 표현은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식약처 규정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효과가 있다는 느낌은 줘야 한다고 하네요. 줄타기가 따로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챗GPT를 이용해서 초안을 잡는데 이 녀석에게 업체의 요구사항을 학습시키는 첫 과정이 꽤나 까다롭습니다. 너무 로봇처럼 쓰지마.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바꿔줘. 몇 번이나 명령을 수정하고 나서야 쓸만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사실 챗GPT를 쓴다고 하면 대부분의 업체에서 싫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안 쓰고는 못 버팁니다. 하루에 6개, 많을 때는 10개 넘게 글을 써야 하는데 순수하게 제 머리로만 쓴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AI를 보조 도구로 씁니다. 초안은 AI가 잡아주고 제가 다듬고 살을 붙이는 거죠. 세 번째 업체는 인테리어 시공 업체입니다. 작은 집을 넓어 보이게 하는 인테리어 팁 7가지라는 주제네요. 이건 그나마 쓸만합니다. 제가 실제로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자료 조사도 재미있거든요. 하지만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자기네 시공 사례를 자연스럽게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노골적이지 않게 마치 제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써달라고요. 저희 집도 최근에 땡땡 인테리어에서 시공했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이런 요구가 불편했습니다. 거짓말을 쓰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일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광고성 콘텐츠인 걸 다들 알고 있고 저는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포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니까요. 네 번째는 애견용품 쇼핑몰입니다. 강아지 겨울 산책 필수템 5가지. 저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30분 동안 인터넷을 뒤지면 마치 10년 키운 것처럼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일의 묘미이자 허무함이기도 하죠. 다섯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체입니다. 2025년 투자하기 좋은 지역은 어디? 같은 주제인데 이건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자칫 잘못 쓰면 허위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같은 문구를 반드시 넣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품 브랜드입니다. 직장인 점심 도시락 추천 베스트 5. 이건 가장 쉽습니다. 먹는 건 누구나 관심 있고 쓸 이야기도 많으니까요. 6개의 글을 완성하는데 꼬박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통 익숙해지면 30분에서 40분 컷인데 오늘은 휴일 아침부터 진을 좀 뺐네요. 각 원고당 평균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받습니다. 오늘 6개 쓰면 대략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되겠네요. 1시간 일하고 15,000원이면 시급으로 치면 나쁘지 않죠. 하지만 이게 매일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의뢰가 없는 날도 있고 원고가 반려되는 날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완료 버튼을 누를 때 이 작은 성취감, 오늘 밥값은 했다. 이 맛에 부업을 놓지 못하는 거겠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창밖을 보니 다른 가족들은 나들이 준비를 하고 있네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놀이터로 가는 젊은 부부가 보입니다. 저렇게 여유로운 주말을 보낸 게 언제였을까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확인한 메시지.
하나가 찬물을 끼얹습니다. 작가님. 내부 시스템 변경으로 원고 대행은 1월 5일까지만 진행합니다. 네, 해고 통보입니다. 이제 겨우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전 어렵게 이 업체를 뚫었고 가이드라인에 맞춰 글 쓰는 게 이제야 좀 손에 익기 시작했는데 적응할 만하니까 나가라고 하네요. 이유는 뭐 그럴싸합니다. 원고를 외주 주는 방식에서 내부 직원이 쓰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제 글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더 싼 작가를 구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로 내부 시스템이 바뀐 걸 수도 있고요. 이 바닥이 원래 그렇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계약서 한 장 없이 오로지 메신저로만 연결된 이 관계는 종이보다 더 얇고 위태롭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는 말을 돌려서 할 필요도 없죠. 그냥 계약 종료입니다. 한 줄이면 끝이니까요. 지금까지 수십 군데의 업체와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번 잘려봤습니다. 이별의 멘트는 항상 비슷합니다. 내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원고 방향성이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혹시 GPT 쓰셨나요? AI 글은 안 됩니다. 가장 황당했던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어떤 여행 블로그 업체와 3개월 동안 일했는데 갑자기 작가님 문체가 너무 딱딱해요 라는 이유로 잘렸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은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제 문체가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닌데 말이죠. 또 한 번은 육아용품 업체에서 독자 반응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잘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쓴 글의 조회수나 반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그냥 인건비를 줄이고 싶었던 거겠죠. 처음엔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밤새워서 써줬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지고도 싶었죠. 실제로 한두 번은 항의,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일십이거나 차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덤덤합니다. 이 온라인 부업 시장에서 저는 그저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가 성실하게 마감을 지키고 퀄리티를 높여줘도 소용없습니다. 회사의 방침이 바뀌면 저는 영순위 정리 대상입니다. 이게 50대 직장인이 퇴근 후 마주하는 사이버 비정규직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사실 이 일을 시작한 건 2년 전입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압박이 슬슬 느껴지기 시작할 때였죠. 제 나이 40대 후반 정년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회사 분위기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당신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요. 퇴직금 받아봤자 얼마나 버티겠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월급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줄었죠. 하지만 아이들 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부모님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우리 부부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온라인 부업입니다. 처음에는 설문조사나 리뷰 작성과 같은 소소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건에 500원, 1000원씩 받으면서요. 한 달에 5만원, 10만원 정도 벌었죠. 그러다가 블로그 원고 대행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글 한 편에 2,000원에서 3,000원 하루에 5개만 써도 15,000원이니까 한 달이면 40만원 정도는 벌 수 있겠다 싶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글 쓰는 속도도 느렸고 업체들이 원하는 스타일도 잘 몰랐으니까요. 한 편 쓰는데 2시간씩 걸렸습니다. 그럼 시급으로 치면 1,500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제는 한 편에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 업체와 동시에 일하면서 수입도 늘었죠. 많을 때는 한 달에 80만원까지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처럼 갑자기 잘리기도 하고 의뢰가 뚝 끊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30만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큰 돈입니다. 아이 학원비 한 달치, 또는 부모님 병원비 한 달치, 또는 우리 부부 저축 한 달치가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돈은 내가 번 돈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월급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이건 제가 직접 시간과 노력을 들여번 돈이니까요. 비록 불안정하고 언제든 끊길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다음 달 고정 수입이라고 생각했던 파이프라인 하나가 또 끊겼으니까요. 이 업체에서만 한 달에 12만원 정도 벌고 있었는데 그게 날아간 거죠.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투자커넥트, 크몽, 프리랜서 코리아 같은 플랫폼을 뒤지고 지원 메일을 보내고 테스트 원고를 쓰겠죠. 당장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저는 또 누군가의 고용인이 되어야 합니다. 테스트 원고가 가장 짜증납니다. 업체에서 일단 샘플로 한 편 써보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무료인 경우가 많거든요. 1시간 걸려서 써줬는데 저희랑 안 맞네요. 한마디로 끝이면 그건 그냥 공짜 노동을 당한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남의 밭을 갈아주는 일은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 결국 내 밭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영상을 찍고 티스토리에 글을 남기고 경매 물건을 검색합니다. 비록 지금은 누군가의 글을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 신세지만 언젠가는 내 콘텐츠를 팔고 내 건물을 가진 주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요. 이 유튜브 채널도 그 일환입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하고 조회수도 초라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수익이 날 거라고 믿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매는 제가 요즘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갈아타기, 매매사업자로 단타하기, 월세 수익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렇게 업체 눈치 보면서 글 쓰는 일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잘린 이 경험도 훗날 제 채널에 좋은 소재가 되겠죠. 한 달 만에 잘린 썰 푼다고 말이죠. 불안하지만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불안함이 저를 자립하게 만드는 연료가 될 테니까요. 오늘 원고료 15,000원은 나 알아갔지만 더 큰 깨달음을 얻은 휴일 아침이었습니다. 결국 진짜 안정은 안정적인 고용주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고용주가 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장들 그리고 엔잡러 분들 오늘도 버텨봅시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 됩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